청정실록 사관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8번째 기사 1400명 건문 2년 경연에서 인군의 학문에 대해 중추원사 전백령이 아래다. 전백령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인군의 학문은 상서와 같은 것이 없으나 오고와 반경, 우공 등의 글이 난삽하여 읽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반드시 진강할 것이 없습니다. 대학 일부의 격치, 성정, 혈구의 도 같은 것은 실제로 제왕의 다스림을 영위하는 법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상서는 서경을 말한다. 정종실록 사관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9번째 기사 사병을 혁파하니 병권을 잃은 자들이 불만이 노출되다. 사헌부 겸 대사헌 권근과 문화부 좌산기 김약채 등이 교장하여 상소하였다.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이니 마땅히 통속함이 있어야 하고 헛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헛어서 주장하고 통속함이 없으면 이것은 태아를 거꾸로 쥐고 남에게 자루를 주는 것과 같이 제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각각 도당을 심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지고 그 형세가 반드시 나뉘어져서 서로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환란을 이루게 됩니다. 동기간에 서로 해치고 공신이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여기에서 비롯되니 이것이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집에 병기를 감추지 않았다 하였으니 사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요 예기에 말하기를 병력을 사가에 감추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것이 인군을 협박하는 것이라 이른다 하였으니 인신이 사병이 있으면 반드시 강포하고 참남하여져 임금을 위협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성인이 법을 세우고 교훈을 남겨 후환을 막은 것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옛날 송나라 태조가 즉위하던 처음에 조용히 담소하면서 능히 공신의 병권을 해제하여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보존할 수 있게 하였으니 후세의 규범이 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노나라의 삼가와 진나라의 육경과 한나라 말년의 군웅이 함께 일어난 것과 당나라 말년의 번진이 발화한 것이 모두 사병을 기려서 난을 꾸민 때문이었으니 또한 후세의 경계가 될 만합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개국하던 처음에 특별히 의흥삼군부를 설치하여 오로지 병권을 맡게 하니 규모가 굉원하였습니다. 그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혁명하는 초기에 인심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니 마땅히 부르의 변을 방비해야 합니다. 훈신, 종신으로 하여금 각각 사병을 맡게 하여 창조로의 일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병을 다 없애지 못하였는데도 군사를 맡은 자가 도리어 난을 선동하기를 꾀하여 화가 불측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으나 다행히 하늘이 전하를 인도하고 도와주어 난을 평정하고 사직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병을 두는 것을 오히려 전과 같이 하고 인순하여 해제하지 않으므로 대간이 이미 일찍이 글장을 올려 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종친과 훈신은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하여 다시 군사를 맡기게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소장의 화가 지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사병을 두는 것은 한갓 난만 일으키고 그 이익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 대간의 말이 이제 이미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문의 군사를 지금도 역시 파하지 않으니 장래의 화를 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구나 외방 각도의 군마를 여러 절제사에게 나누어 소속시켜 혹은 시위라 칭하고 혹은 별패, 사사반당이라 칭하여 번거롭게 번상하고 소란하게 징발해서 그 패단이 심히 많으며 배종이 많고 전력이 잦아서 그 수고로움이 또한 지극합니다. 사람은 굶주리고 말은 지쳤으며 비와 눈을 마구 맞아가며 사문에 숙직함으로 군중의 마음이 원망하고 탄식하니 심히 민망한 일입니다. 지금의 큰 패단이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각도의 여러 절제사를 모조리 혁파하고 서울과 외방의 군마를 모두
삼군부에 붙여 공가의 군사를 삼아서 채통을 세우고 국권을 무겁게 하고 인심을 편안케 할 것입니다. 양전의 수기를 제외하고는 사문의 숙직은 일절 모두 검단하고 조회하는 길에도 사사반당으로 하여금 병기를 가지고 건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예전의 집에 병기를 감추지 않는다는 뜻에 응하고 후일에 서로 의심하여 난을 꾸미는 패단을 막으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소가 올라가니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의논하고 곧 시행하게 하였다. 이날 여러 절제사가 거느린 군마를 해산하여 모두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저가 평주에서 사냥하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삼군부에서 이저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돌아오게 하였다. 이거의 부자와 병건을 잃은 자들은 모두 앙앙하여 밤낮으로 같이 모여 격분하고 원망함이 많았다. 태안은 옛날 중국의 보금의 하나이고 삼가는 춘추시대 노나라의 권신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를 말하고 육경은 춘추시대 진나라 권세를 잡았던 육족 출신의 육경, 곧 육족은 범씨, 중행씨, 지씨, 조씨, 위씨, 한씨를 말한다. 의흥삼군부는 조선조 태조 원년에 의흥 친군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세이고 태종 3년에 삼군 도총제부로 세조 12년에 5위 도총부로 개편하였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10번째 기사 문화시랑 찬성사 하윤에게 명하여 관제를 다시 정하다. 도평의 사사를 고쳐 의정부로 하고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여 직임이 삼군을 맡은 자는 삼군에만 전적으로 나가게 하고 의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좌복냐 우복냐를 고쳐 좌사 우사로 하고 다시 예문관의 태학사 1원 학사 2원을 두고 중추원 승지를 고쳐 중추원 승정원 승지로 하고 도평의 사사 녹사를 고쳐 의정부 녹사로 하고 중추원 당후를 승정원 당후로 하였다. 조준으로 평양백을 삼고 이화로 영삼사사를 판의정부사를 삼고 이거이로 판문화부 의정부사를 삼고 성선린으로 판의정부사를 삼고 민재로 판의정부사를 삼고 성선린의 공신호를 고쳐 동덕찬화라 하고 민재를 동덕좌명이라 하고 아울러 녹군국 중사를 가하고 정탁으로 예문 준축한 태학사를 삼고 도총재 이하는 의정부사를 겸하지 못하게 하고 정구를 승조원 도성지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대성에서 다시 교장을 올려 말하였다. 병권은 흩어서 통속이 없게 할 수 없고 또한 치우쳐서 혼자 전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흩어져서 통속이 없으면 그 위험이 나뉘어지고 치우쳐서 혼자 전장하면 그 권세가 옮겨지니 위험이 사람에게 나누어지거나 권세가 아래로 옮겨지면 난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등이 전일에 글장을 올려서 사병을 혁파해서 삼군부에 붙여 위험이 나누어지는 패단을 막기를 청하였는데 곧 유윤을 받음으로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군소를 안부에 돌린다면 치우쳐서 막게 하거나 권세가 옮겨지는 근심을 미리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상고하건대 예전에 병법의 설치에는 명령을 바라고 군사를 바라고 군사를 맡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바라는 자는 재상이요 군사를 바라는 자는 중간에는 총재이며 군사를 맡은 자는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재상은 임금의 명령을 품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발하지 못하고 총재는 재상의 명령이 있을 때가 아니면 군사를 발하지 못하고
군사를 맡은 자는 총재의 명령이 있을 때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가 서로 유지하여 채통이 문란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변을 꾸미고자 하더라도 능히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고려 옛 제도는 당나라 송나라를 본받았는데 성제는 나라의 정치와 군국의 일을 맡아서 통속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므로 곧 명령을 바라는 자이요, 중추는 군기를 맡았으므로 곧 총재하여 군사를 바라는 자이요, 여러 위의 상장군 대장군 이하는 부병을 전장하여 수기를 맡아서 변이 있을 때 작으면 낭중 낭장을 보내고 크면 장군 이상을 보내어 적에 대응케 해서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었으니 이것이 군사를 맡은 자입니다. 원나라를 섬긴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아서 성제와 중추가 모여 일을 의논하였는데 이것을 양부합자라 하였고 인하여 도평의사사를 두었습니다. 충렬왕 이후에 부병이 점점 무너져서 비로소 재상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 대응하였으니 옛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처음에 양부합좌하는 것을 인습하여 고치지 않고서 어흥삼군부를 두어 군무를 전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재상은 군정을 듣지 못하고 중추는 군기를 맡지 못하니 예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중추의 벼슬이 실상 허직이 되어 인원은 많고 위계는 높아져서 한간 녹복만 받을 뿐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중추를 혁파하고 상군부로 노권을 삼아서 성제 이상으로서 겸직할 수 있는 자는 곧 절제를 겸직하고 노과는 중추의 예에 의하여 지삼군, 동지삼군, 첨서, 학사 각 일원으로 하되 모두 문관이나 혹은 무관 중에 잘 모획하고 능하게 판단하는 자로 시켜서 사사의 직함을 띠고 합자하여 군국의 정사를 더불어 의논하게 할 것입니다. 무릇 군에 관한 일이 있으면 사사에서 임금의 명령을 품하여 받아서 삼군부에 옮겨 재상이 명령을 바라는 법에 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절제사는 성제가 겸직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군의 각각 1인을 노관으로 하여 비록 중추를 지내어 위차가 지, 동지 위에 있더라도 다만 1군만 절제하게 하고 3군을 통솔할 만한 정도는 아니오니 사사의 직함을 띠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직접 본부에 앉아서 서울과 외방의 군무를 다스리게 하여 총재의 직책을 존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위의 상장군, 대장군은 합하여 상군부에 붙여 그 일에 이바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절제사와 상장군, 대장군 이하는 번을 나누어 수기하여 불의 변에 대비하고 군사를 맡은 직임에 이바지하게 하되 변이 있으면 절제 이하가 명령을 받아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통속이 있어서 위험이 나누어지지 않고 또한 혼자 전장하기 어려워서 전세가 옮겨지지 않으므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고 채통이 존엄하여져서 실로 자손만대 아름다운 법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간합하였다. 양부합자는 고려 때 삼성의 문관과 중추원의 무관이 같이 모여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던 일을 말하고 후일 도평의사사로 되었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11번째 기사. 노환으로 공조 의량을 삼고 전의로 사헌부 시사를 삼다. 처음에 노환이 시사가 되고 전의가 의량이 되었는데 세자가 임금에게 여쭈기를 민제가 정승이 되었는데 그 사이 노환이로 헌관으로 삼으면 사리에 불편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직을 바꾸었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4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크게 우박이 내렸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화장산에 돌이 무너졌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이거이로 판상서 사사를 겸임시키고 일부 직제를 개편하다. 예문춘추관 태학사, 학사와 삼군 총재가 모두 의정부를 겸하게 하였다. 이거이가 문화실황으로 판문화에 뛰어 승천하였는데 오히려 정승이 되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이 아직 늙지 않았다. 비록 판문화에 승진하였으나 소출이고 깊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 같다 하였다. 그 형 이거인이 듣고 탄식하여 사람들에게 두루 말하였다. 이거이가 재주와 덕을 헤아리지 않고 다만 공신인 것과 그 아들이 임금에게 사랑받는 것으로서 정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다. 정종실록 사권 정종 2년 4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병 혁파에 불만을 표시한 참판 삼군 부사 조영무를 황주에 기양 보내다. 처음에 대간에서 조영무와 참찬문화 부사 조온, 지삼군 부사 이천우 등을 탄핵하여 서리를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고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병권은 헛어서 주장할 수가 없고 마땅히 채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신등이 사병을 혁파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유윤하시고 시행하여 서울과 예방의 군마를 모두 상군부에 붙였으니 신민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환란을 염려하고 위태한 것을 막는 것이므로 종사 만세에 큰 계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무가 삼군부에서 병기를 거두어 드릴 때를 당하여 즉시 수납하지 않고 삼군부 사령을 구타하여 상하게 하고 그 군관의 폐기를 여러 날 동안 보내지 않고 많은 사사 반당을 숨겼습니다. 또 세자에게 군사를 혁파하는 까닭으로 하여 경솔하게 불손한 말을 하면서 옥신각신 hir난하고 서로 모여서 업무하여 화란을 선동하려 하였습니다. 이천우, 조원 등도 또한 모두 폐기를 곧 수납하지 않고 여러 날을 끌면서 임의로 군목을 감하고 모이어 부도한 일을 꾀하였습니다. 위의 조용무 등은 모두 공신인 마땅히 국가의 대체를 생각하여 교지를 내리던 날에 가지고 있던 군목, 군기를 즉시 공가에 돌려야 할 터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고 도리어 불평불만을 품어 왕지를 쫓지 않고 사사로 군병을 감추고 있으니 도모하는 바가 불측합니다.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꼬리가 커져 흔들지 못하는 근심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임금을 무시하고 엄윤 간사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고 멀리 염려하여 곧 유윤을 내리시고 조영무, 이천우, 조원은 그 고신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여 율에 따라 시행해서 난의 근원을 막으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날에 대간이 다시 상소하였다. 신등이 조영무, 이천우, 조원 등이 사병을 혁파한 뒤에 사사로이 군병을 숨기고 모여서 업무한 사실을 서로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즉시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간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이 명령하면 신하가 행하는 것이 예의 큰 것인데 만일 예가 없으면 어떻게 군신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국가의 대계로서 사병을 혁파하여 모두 삼군부에 붙이었는데 지금 조용무 등이 전하의 원대한 계책을 생각지 않고 병권을 잃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 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 왕지에 따르지 않고 군목과 병기를 곧 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삼군부의 공문을 가지고 간 사령을 때리고 서로 모여서 업무하였으니 그 조짐을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불손한 말로 세자에게 반항하였으니 그 예를 범하고 능멸하고 참람한 죄상이 또한 이미 밝게 나타났습니다. 신하로서 이 지경에 이르르는데 너그럽게 용서함을 얻는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견빙의 근심이 장차 이르고 바로 하는 마음을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전의 상소에서 아랜바 죄상 조건에 의하여 대의로 결단하소서. 임금이 공신이라여 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날에 또 대간이 상소하였다. 신등은 조용무 등이 범한 일이 대체에 관계되므로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사온데 전하께서 그들이 공신이라 하여 유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황공하고 간절함을 스스로 그치지 못하여 다시 천총을 들이핍니다. 상벌이 밟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는 자를 권면할 바가 없고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린 이는 반드시 상벌을 중하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조용무 등이 왕실에 공이 있다 하여 후한상으로 보답하여 부귀하게 하시니 상은 큽니다. 지금 공을 믿고 능멸하고 참남하여 신하로 하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벌을 가하지 않으시니 전하가 비록 공신은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하여 지성으로 돕고 허율하시나 불후의 변은 매양 공신의 손에서 나옵니다. 만일 공을 논하여 가볍게 용서하시면 사람이 더욱 전행 방자한 마음을 내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니 제 몸을 보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장차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의 상소에서 아란 바에 의하여 삭직하고 국문에서 율에 따라 논지하여 난의 권한을 막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조용무는 범한 것이 중하니 외방에 귀양 보낼 만하고 이천우와 조우는 다시 의논하지 말라. 패기는 사병에 소속된 군인들의 군적을 기록한 장부이다. 여말 선초에 사병을 거느린 자는 각기 따로 패기를 가지고 있었다.